2021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말 보건관리 핵심 정비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말 생식기계의 구조 및 기능인데요. 난소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린 앞말과 늙은 앞말에서 크기가 다릅니다. 어쨌든 난소의 모양은 콩 모양이고요. 어린 앞말이 좀 더 크다고 해야 되겠죠. 자궁경인데요. 강한 평활약근으로 구성하여 생殖기관의 밸브 같은 역할을 하고요. 외부에서 감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연히 평상시에 딱 닫혀 있어야 외부 감염이 안 되겠죠. 평상시에 닫혀 있는데 발전기하고 분만기엔 이완이 됩니다. 난관은 난소에서 자궁으로 연결된 한 쌍의 관이고요. 난자와 정자의 수정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난소를 자궁까지 수송을 하고요. 누두부, 팽대부, 협부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질은 자궁과 음문 사이의 산도로 점막으로 분포가 되고요. 교배 시 음경을 받아들이기 위해 근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문은 질에서 연장된 부분이며 생식기의 개구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입니다. 국내 말에게 사용된 예방 백신 4가지 있죠. 일본 내염, 말 인플루엔자, 말 선엽,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4개고요.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파상풍, 말 바이러스성 동맥염, 동부 및 서부말 뇌염, 웨스트 나일열, 말 인플루엔자,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선역 등이 있고요. 어쨌든 그 4가지 중에 아닌 거, 국내 말에서 사용되는 백신 중에 대신 4가지 중에 아닌 거, 뭐 이런 게 문제가 나오죠. 그 말의 방역과 위생 중에 좀 이렇게 그런 정의 같은 걸 좀 정리해봤는데요. 항체는 침입한 미생물이 병을 유발하기 전에 이를 공격하고 파괴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항체고요. 항원은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면역계에 인식되거나 면역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생물체나 물질, 이게 항원이 되겠습니다. 능동면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가 됩니다.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능동면역은 스스로 취득하는 면역이잖아요. 그래서 백신 이게 들어왔으면 제가 그 백신을 가지고 그 면역을 취득하기 때문에 내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면역 이렇게 되고요. 어미만의 초유를 섭취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어린 말일수록 약하고요. 어쨌든 애들보다 어린이 튼튼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동면역,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가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획득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백신 접종에 내가 하는 거. 수동면역은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항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체의 초유를 섭취하는 거. 어쨌든 모유의 초유에 그런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내가 그 항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수동면역이고요. 예를 들자면은 혈청 같은 거, 혈청도 다른 건강한 개체가 그런 항체를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게 수동면역이 되겠습니다. 선천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면역이고요. 획득면역은 후천적으로 생활 등에 적응되어지는 면역입니다. 그래서 특정 질병에 걸렸거나 예방접종 같은 원인치 유사물질이 들어왔을 때 체내에서 직접 항체라는 방어물질을 생성해서 침입한 인물을 없애는 것, 이런 거 되고요. 그래서 능동, 수동, 선천, 획득 이거는 별도 개념으로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획득된 면역은 저는 이거 시험 문제 나왔다 틀렸는데 매년 재접종해주지 않을 경우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독감이나 지금 코로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번 획득해도 시간 지나면 또 맞아야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백신 접종 후 획득된 면역은 재접종해주지 않을 경우 치료되지 않는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의 방역과 위생입니다. 소독이란 미생물 중에서 병원체만 죽이거나 구수를 감소시켜 병원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담그는 소독조는 사람과 말이 출입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사람의 신발이나 말의 발굽에 오물을 소독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좀 싸고 강하게 씹히는 게 좋겠죠. 금방 더러워질 테니까. 말은 마방에 들어놓은 채 소독을 실시할 때는 독성이 적은 계면활성제가 적합합니다. 단 이제 마사 밖에서 할 때는 크롤크레졸, 양이온 계면활성제, 표백분 용액, 염기성 염산소다액 등이 분무 소독에 적당을 합니다. 이런 약들은 소독 직후에 마사나 마방에 말을 집어넣어 해는 없겠습니다. 물론 말 들어있는데 뿌리면 안 되겠죠.
사산, 유산한 태아, 태반, 폐사동물은 소각 준비를 갖춘 기관에 반입해서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소각 처리하고 수송차량 반입상자는 마사해주나 소독을 합니다. 말의 방역과 위생 계속됩니다. 구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되고요. 구충제 선택 시 약효의 범위와 특이성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앞둔 암말의 같은 경우에는 그 망아지 출산 직후에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 생각해서 엄마는 임신하신 엄마는 산모는 약 안 먹잖아요. 그래서 구충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은 다른가 봐요. 물론 임신식에 따라서 구충제 여부와 위험자 달라기 때문에 시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암마지랑 구충제 투여는 망아지의 감염 예방에 도움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충제 먹을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좀 좋아야겠죠. 그래서 생활 환경을 기생충이 살 수 없게 생활 환경을 조절하는 거는 그 기생충 구충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안과 질병입니다. 첫 번째로 월맹증인데요. 월맹증은 재발성 포도막염이라고 하고요. 주기적으로 말의 눈이 뿌옇게 변하는 데서 생긴 이름입니다. 월자, 맹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눈이 이렇게 뿌옇게 변한다, 뭐 이런 식의 한자어인데요. 이게 면역 반응 이상으로 생긴다고 보고가 오고요. 재발의 우려가 많고 시력을 잃거나 통증이 심할 경우 안구를 적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월맹증이라는 용어, 주기적으로 말이 눈이 뿌옇게 된다, 이런 식의 간단한 개념으로 출제가 되곤 합니다.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 이상으로 안구가 혼탁해진 것이고요. 눈 전체가 뿌옇게 보이는 것, 이렇게 를 말하고요.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에 사람도 걸리잖아요. 그런 거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점점 더 백내장이 잘 걸리는 거,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결막염인데요. 결막은 눈의 결막에 발생하는 염증이고요. 말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과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 같은 감염 인자들이 결막낭에 침입해야 생기고요. 결막이나 안검 가장자리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눈꺼풀이 붓고 장액성, 점액성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이번엔 각막염입니다. 각막염은 농도제 가장 바깥층에 있는 투명한 막에 궤양이 생기거나 찢어지는 질병으로 초기에는 발견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국소적 항생제 연고를 도포를 하고요. 조교나 경주 중에 모래가 눈에 튀어서 가극을 크게 줄 때 미세하게 각막에 손상이 생기거나 찢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안검열상인데요. 눈꺼풀이 외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눈꺼풀은 되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상하게 되는데 망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미말이나 다른 말에게 부딪히거나 차이는 경우 등이 있고요. 경주마는 경주 직후 눈 및 눈꺼풀이 송산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찢어지면은 조직이 덜렁거리는데 절대로 떼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조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의 구조고요. 각막, 수정체, 망막, 이 정도는 한번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 전염성 질병 관련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중에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났던 것 같아요. 말 전염성 빈혈, 일본 내염,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말 인플루엔자, 광견병, 선역, 탄저, 말 파이로 폴리스마, 이 정도가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있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말 전염성 빈혈은 웨스트 나일혈입니다. 웨스트 나일 말 뇌염이라고도 하고요. 종속주인 조류에서 모기를 통해 사람이나 말 등 동물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고요.
2019년도에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다음 수포성 구내염인데요.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에 의해 소, 말, 돼지가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고열, 무기력감, 구강점막, 혀나 코 점막에 발굽에 작은 수포가 발생을 하고요. 수포들이 부호로 파괴되어 궤양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사람도 이거 있죠. 근데 되게 아프긴 한데 말도 있나 봅니다. 살모넬라 감염증, 성마에서 감염성 설사와 망아지 폐혈증을 일으키고요. 임상 증상의 정도는 감염된 세균의 양과 관계가 있다. 이 정도.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아이를 키워봤는데 사람 어른한테 걸리면 별거 아닌 질병이 아니 아이한테는 되게 심각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왠지 말도 좀 그런 식의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잠깐 해봤네요. 계속 제가 문제에 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모기에 전파된다 했었는데 그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한번 가져와서 봤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말 전염성 빈혈, 아프리카 마역, 말 파이로플라즈마증, 웨스트 나일 말뇌염 이 네 가지 중에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게 아닌 것은 딱 그렇게만 나왔는데요. 어쨌든 말 파이로플라즈마증은 열대지방의 말 진드기에서 전파되는 원충인 바베시아에 의한 감염증이다. 이러기 때문에 모기에 전파되는 건 아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생충성 질병입니다. 솔직히 기생충성 질병하고요. 아까 말했던 전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외울 게 많아서 너무 바쁘거나 뭐 하면은 그냥 틀릴 각오하고 그냥 찍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정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문제가 꼭 나오기는 하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로 원선충입니다. 그래서 회충의 일종인데요. 말과 당나귀의 맹장과 결장 등 주로 말의 대장에 기생하여 피해를 줍니다. 감염 시 발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및 쇠약, 그리고 어린 말에게는 성장부진, 빈혈, 산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생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말이 똥을 싸면 똥이 자충으로 발육을 한 뒤에 줄기나 잎사귀로 이동해서 말이 그 풀을 먹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말이 풀을 먹어주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체내에서 이동하면 성충이 됩니다. 회충 같은 경우에는 파라스카리스 에큐오름 이게 이제 이름입니다. 근데 소장에 기생을 하고요. 길이가 12인치가 되고요. 2세 이후의 말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포유마와 이유마에게도 주로 문제를 일으키고요. 충나는 분별을 통해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저항성이 크고 심지어는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전염성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망아지가 오염된 사료와 물을 통해 섭취를 하면요. 소장에서 부활하고요. 간으로 간 다음에 폐에 다시 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소장으로 들어가서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원선충하고 회충하고 원래는 같은 계열 애들인데 이제 회충이 좀 길이가 12인치 그리고 소장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 이렇게 회충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충은 피놈이라고 그래서 말의 성충은 말의 결장 및 직장 등 말의 대장에 기생을 하고요. 옥시우리스의 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컷은 흰색, 암컷은 갈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문 가려움증을 느끼고요. 피놈이니까 이제 핀 같은 모양이겠죠. 뾰족한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은 테이프웜입니다. 그래서 평편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분절이 되어 있고요. 1, 2, 3화가 잘 감염이 되고 옴진드기가 중간 숙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말의 수장하고 대장에 살며 성충으로 자라게 되겠습니다. 기타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말파리우충인데요. 말파리우충은 말의 위에 기생을 하고요. 말의 위염과 소화장애 및 산충을 일으키는 기생충이고 말파리 자체가
말파리가 기생충은 아닐 거예요. 말파리 유충이 기생충이지. 근데 말파리 자체도 계속 말에 들러붙어가지고 말을 귀찮게 하죠. 오히려 막 말이 이제 발로 계속 탁탁 차고 해가지고 열재 같은 것도 나게 되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말파리도 좋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폐충은 말이나 당나귀의 기관지 및 새기관지에 기생을 하고요. 폐에 기생하고 기도나 기관지에 알을 낳습니다. 찐득이는 말이 방목지에 있을 때 승마 후 장거리 수송 시 가장 많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요. 말의 귀에 서식을 하죠. 개의 귀에도 서식을 하죠. 그렇고 귀에 있다. 요거 찐득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라인병, 말 파이로플라즈마병, 말 에를리히야증, 진드기성 마비를 전파하고요. 어쨌든 아마 인간에게도 옮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당연히 아프면 바로 떼어내고 뭐 귀에 있으면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 귀에 있는 걸 말이 다리를 들어서 막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인간에게도 위험한 짐을 매게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모기는 동부, 서부 및 베네수엘라 말 뇌염을 전파하기에 특히 위험을 하고요. 물이 조금이라도 고여 있으면 거기에 이제 모기가 살잖아요. 물 있는 장소에 모기 살충제를 뿌려서 말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일몰 후 2시간대가 가장 활동적으로 피를 빨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말을 마방에 넣고요. 방충제와 살충제를 이용해서 모기를 방지하는 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는 이가 있고요. 흡혈하는 이가 있는데 목은 쪽에서 관찰이 됩니다. 말의 번식 인공수정입니다. 원거리는 개체간의 번식이 가능하고요. 냉장 정액은 약 5도에서 24에서 48시간 동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동결 정액은 동결 융해정자 활력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공수정의 장단점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장점은 말 개량 촉진 향상 및 우량 시수말의 이용 범위 확대, 시수말의 사용관리 및 노동력 절감, 시수말 씨앗말의 유전 능력 조기 판정,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 및 수태율 향상, 자연 교배가 불가능한 개체의 번식 이용 가능, 정액의 원거리 수송 및 장기간 보존 가능, 학문 연구 수단 등이 있고요. 단점은 숙련된 기술자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 교배보다 일회 수정 시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생식기 전염성 발생 및 생식기 전방 손상의 우려도 있고, 시수말 씨앗말의 이상 설만 시 불량 유전 형질의 조기 확산 및 수습이 곤란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전파될 위험이 있다. 이런 단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시험에 언급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배 절차입니다. 앞말의 발길질로 수말의 음경, 고환 또는 음낭 등의 빈번한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 앞말 다리에 줄을 묶거나 호불 족쇄를 착용하고요. 그리고 앞말 목이나 기갑 부위를 무는 버릇이 있는 시수말의 경우에는 앞말에 목에 가죽덮개를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음부도 세척을 하고요. 앞말의 후구 주위도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경이 들어갈 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음부나 앞말 후구에 묻었다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앞말 외음부나 후구 주변에 이물질이 있었을 때 그런 이물질이 자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말 후구까지도 깨끗이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교배 신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교배 신발을 쓰는 거 여부랑 상관없이 앞말의 뒷발 편자는 반드시 제거를 돼야 됩니다. 진짜 맞는 것도 아픈데 편자니까 쇠땡이를 찬 거를 맞으면 더 아프겠죠. 반드시 제거를 해야겠습니다. 피부 질병입니다. 첫 번째 유가종,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조직입니다. 상처 부위를 열어준 조직에서 흔히 발생을 하고요. 암덩어리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보통 말의 다리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유선 같은 경우는 피부나 피부에 감염되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증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피부사상균의 대부분은 원형으로 번져나가는 특성이 있어 윤선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세 번째, 단마진 두드러기입니다. 그 말의 피부 표면에 동그란 형태의 두드러기가 돋아나는 일종의 알레르기성 질병이고요. 곰팡이나 이물질의 오염된 사료를 먹거나 꽃가루나 청초에 의한 과민 반응, 약물에 의한 이상 반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요게 단마진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 나오면 단마진 이렇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질병 계속됩니다. 그래서 개군인데요. 일부 쪽에서 운동기계 질병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고 피부 질병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개군이 이 개군이고요. 발목 피부염입니다. 그래서 구절 뒤쪽 밑에서 발굽의 재관부가 연결된 오목한 부위, 개부, 개요부라고도 하죠. 이게 생긴 여러 가지 피부병인데요. 이 부분의 피부가 다른 부위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더러운 환경에 그대로 두거나 오랫동안 추운 경우에 노출된 경우 세균이 감염되고 쉽게 염증이 생길 때 주로 겨울철에 많이 생깁니다. 진흙 분뇨 등으로 더러워진 채 방치되거나 외상이 있으면 세균이 쉽게 감염되고요. 염증이 생겨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발목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성화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유가종이 생기면서 피부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소금을 뿌린 주로나 마장에서 운동한 다음 세척과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을 하겠습니다. 만의 응급질병 처치 중에 운동성 근병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질소뇨증과 타이밍업 증후군이 운동성 근병이라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인데요. 일단은 운동성 근병이 의심되면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무조건 안정을 취하도록 해야 되고요. 통상 운동 시작 후 15분에서 1시간 사이 증상이 나타나고 소변 분석 검사에서 미오글로빈의 유무에 따라 감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심하게 운동한 말에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요. 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도 탄수화물을 계속 소비해서 고갈을 시킵니다. 그래서 월요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 엉덩이 근육이 강직되거나 통증이 온다. 그래서 월요병이라고도 하고요.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인 글루코겐이 근육에 과다 축적되어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과민성 쇼크입니다. 아나팔라시성 쇼크인데요.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면 거기에 이런 쇼크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아나팔락시스라는 말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말에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특정 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국소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심한 경우에 불안, 발한, 호흡곤란, 설사, 혈압저하, 쇼크, 허탈 등을 동반하고 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이게 증상이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백신 접종이나 약물 투여 후에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칼륨 형성 주기성 마비증입니다. 그래서 코터스 품종에서 발생한 유전적 질병인데요. 고통으로 땅에 주저하는 심한 반응이 나고 경직된 걸음걸이, 제3안검의 빠른 노출, 쇠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칼륨이 높은 사료가 원인이고요. 그래서 콩가식물의 건초, 당미 섞인 농사료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요. 질병 발생 시 포도당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수의사와 진료가 필요하고요. 응급으로 설탕물을 입에 넣어주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말탈진 증후군인데요. 장기간 운동 지속에 따른 고초에 의한 쇼크가 되겠고요. 열병, 탈수증세, 그래서 횡격막이 경련이 옵니다. 딱꼭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모든 운동을 중지하고 일단 시원한 환경으로 옮겨서 물과 전해질 신속 공급해주고요. 정맥 주사 또는 유의관 튜브를 이용해서 수액을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2021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말 보건관리 핵심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 필기시험 대비해서는 컨텐츠가 다 된 것 같고요. 일단은 필기시험 결과 발표 나고
이제 실기를 준비하는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필기시험 모두 다 합격하셔서 실기시험에서 이게 모두 다 함께 이렇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시험 꼭 붙으세요. 감사합니다.